이제 진짜 한계예요. 요양원 알아보셨어요? 도윤아, 학교 늦겠다. 엄마, 나 회사 간다니까요. 어머니는 또다시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계예요. 요양원 알아보셨어요? 일주일 뒤 도윤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변호사가 건넨 유언장. 그 안에 적힌 단 한 줄이 도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구독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 함께 이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출근길 차들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아이들은 학교로 향하는 평범한 아침이었죠. 그 수많은 창문 중 하나 14층 1403호에서도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올해 49이었어요. IT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한 지 벌써 15년째였습니다. 아침 7시 반 그는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며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에는 아내 정민아가 차려놓은 아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웠지만 어딘가 생기 없는 아침 풍경이었어요. 거실 소파에는 어머니 박영희가 앉아 계셨습니다. 73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다만 그 눈빛만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허공을 바라보는 시선, 무언가를 기억하려 애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아, 학교 늦겠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어요. 도윤은 넥타이를 매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나 회사 간다니까요. 학교는 벌써 졸업한 지 20년도 넘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바라봤어요. 그래, 그럼 학원은 몇 시에 가니? 그 말에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 미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린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힘들다.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냄비에 식은 국물을 싱크대에 버리는 소리만 들렸죠. 거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교통 상황을 알리는 아나운서의 목소리, 오늘도 서울은 막힐 거라는 예보였어요. 그 집에는 대화보다 피로가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말은 오가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시간들이었어요. 도윤은 어머니 옆을 지나치며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엄마, 오늘 낮에 복지사 선생님 오세요. 약 드시는 거 도와주실 거예요. 복지사? 누가 아픈 사람 있어? 어머니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도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10분 뒤면 또 잊어버릴 테니까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밤에도 3번 깨셨어요. 화장실 가시다가 길을 헷갈려 하셔서 제가 모셔다 드렸죠. 미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지친 마음이 숨어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야근 안 했으면 제가 할 텐데. 이제 당신도 못해요. 회사 일도 바쁘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구두를 신으며 다시 한번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시작된 건 2년 전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건망증이었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고 방금 한 말을 다시 물어보는 정도였죠. 도윤은 그때만 해도 나이 드시면 다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슈퍼에 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으셨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도윤은 회사 회의 중이었습니다. 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죠. 그날 밤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셨지만 도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초기 치매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죠. 가족분들의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고 집에서는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내 미나도 처음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모두 지쳐갔습니다. 중학생인 딸 수진이와 초등학생 아들 민준이도 할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가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갑자기 방문을 여는 할머니, 자기들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는 할머니가 낯설다고 했죠. 다녀올게요. 도윤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학교 잘 다녀와라. 도윤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이웃집 소음이 들려왔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부부의 대화소리, 평범한 아침의 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 그 평범함은 이제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사 메일함에는 벌써 20통이 넘는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오전 회의 준비, 고객사 미팅 자료, 팀원 일정 조율까지. 하루가 또 바쁘게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며 도윤은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눈가에 깊어진 주름, 어느새 늘어난 흰머리. 49의 나이가 거울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어렸을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집에 계셨어요. 간식을 준비해 두시고 숙제는 다 했는지 물어보셨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 도윤을 키우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식당에서 일하시고 저녁엔 학원 청소 일도 하셨어요. 도윤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크면 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모두 어머니가 마련해 주셨죠. 그때 도윤은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어머니를 꼭 편하게 모시겠다고요. 하지만 지금 도윤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차를 몰았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출근길은 예상대로 막혔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지만 음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도윤아, 학교 늦겠다. 그 한마디가 가슴 한구석을 계속 짓눌렀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옆 차선을 보니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부러운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친 얼굴이 되었을까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과장님 오셨어요? 왔어.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복지사 선생님이 오셨을까요? 약은 제때 드셨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도윤은 사무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도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타는 냄새였습니다. 도윤은 급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엄마. 부엌으로 달려가니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냄비 바닥은 새까맣게 타 있었어요. 물이 다 증발해서 냄비만 달궈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미나가 먼저 발견하고 불을 껐다고 했어요. 거실에서는 어머니 영희가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웃고 계셨죠. 엄마, 부엌에 냄비 올려놓으신 거 아세요? 도윤이 물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냄비? 내가 언제? 아까 라면 끓이시다가 그냥 두고 나오셨잖아요. 미나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나 라면 안 끓였는데. 배도 안 고픈데 왜 끓여?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진심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미나는 냄비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부부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안 되겠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나의 얼굴을 봤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미나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가습을 끄는 거 잊으셨고 그저께는 새벽 4시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셨어요. 제가 깨서 겨우 말렸죠.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당신은 회사 일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고 저도 애들 돌보고 집안일하면서 어머니까지 계속 지켜볼 수가 없어요. 미나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나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힘들어해요. 수진이가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무섭다고. 밤에 자다가 깨면 할머니가 문 앞에서 서 있을 때가 있대요. 민준이는? 민준이는 말은 안 하지만 요즘 학교에서 산만하대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 주셨어요.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모두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미나를 봤습니다. 미나의 눈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알아보긴 했어. 근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돈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파트타임 일이라도 나가면 되고. 하지만 지금처럼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무서워요. 혹시 제가 깜빡하는 사이에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싶어서.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알았어. 내가 내일 다시 알아볼게.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수없이 뒤척였어요.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효도는 어디 가고 늙은 어머니를 시설에 맡긴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미나 혼자 어머니를 돌보게 할 수도 없었죠. 그것도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도윤은 요양원 상담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곳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본 곳 중에서 평이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네,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어떠신가요? 상담사의 목소리는 친절했어요. 도윤은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혼란을 겪는다고 말했어요. 저희 시설은 치매 어르신 전문 케어가 가능합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24시간 상주하고 계시고 작업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월 비용이 200만 원이고 추가 케어가 필요하시면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도윤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한번 방문 상담 가능할까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동료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도윤과 미나는 양평으로 차를 몰았어요.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건물 대신 산과 들판이 펼쳐졌어요. 공기도 맑았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한 마을 안쪽에 있었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정원이 인상적이었어요. 현관으로 들어서니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도윤 씨 맞으시죠? 네,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원장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시설을 돌아보며 설명을 들었어요. 침실은 2인실과 4인실로 나뉘어 있었고 거실과 식당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세요. 외롭지 않으시게 최대한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르신 몇 분이 보였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도 있었고 간호사와 함께 걷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모두 편안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나가 물었어요. 원장님이 대답했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신분증, 그리고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되시면 일주일 내로 입소 가능하세요. 상담을 마치고 차에 올라탔어요.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도윤도 미나도 말이 없었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보,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어머니를 위해서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결정은 내려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어머니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시 병원 같은 데 가 계세요. 치료도 받고 사람들도 만나고. 어머니는 도윤을 빤히 쳐다봤어요. 병원? 나 아픈 거 아니야. 아프신 건 아니고요. 건강 관리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계시다 다시 모셔올게요. 도윤아. 어머니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눈빛이 잠시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괜찮아. 근데 너는 괜찮니? 그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보다 아들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도윤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저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일주일 후 도윤은
어머니를 양평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어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다가 제일 단정한 옷을 꺼내 입으셨죠.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도윤이 방문을 열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계셨습니다. 응, 다 됐어. 그런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엄마한테 좋은 곳이에요. 공기도 맑고 조용한 곳. 차에 짐을 실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와 어머니가 아끼시던 사진첩, 그리고 약 봉지가 전부였어요. 미나는 집에 남아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작별 인사가 너무 슬플까봐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였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셨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풍경이었어요. 단풍이 물든 산들이 지나갔고 황금빛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참 예쁘다. 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도윤은 백미러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것처럼 말이죠.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편히 계시다 가세요. 간호사 선생님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들어가셨어요. 도윤은 짐을 들고 뒤따라갔습니다. 어머니 방은 2인실이었어요. 창가 쪽 침대가 어머니 자리였습니다. 옆 침대에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새로 오셨어요? 반가워요. 옆 침대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도 웃으며 인사를 받으셨어요. 짐을 정리하는 동안 도윤은 계속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첩을 침대맡 서랍에 넣고 옷들을 작은 옷장에 정리하셨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주말마다 올게요. 도윤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 회사 일 바쁘지? 괜히 자주 오지 말고. 아니에요, 올 거예요. 도윤아. 어머니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여기 사람들도 좋아 보이고. 도윤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럼 갈게요, 엄마. 다음 주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를 돌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았으니까요.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지만 한참 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를 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잘 모셨어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나는 도윤을 안아줬어요. 도윤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내가 못난 자식이에요. 엄마를 혼자 두고 왔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미나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 방을 들여다봤어요. 빈 침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불은 깨끗하게 개져 있었고 옷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없는 집은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늘 창가에 앉아
도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도윤아, 왔니? 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여기 밥이 맛있어. 그리고 친구도 생겼어. 어머니는 옆 침대 할머니를 가리키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도윤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적응하고 계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회사 일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주말 출근도 잦아졌어요. 도윤은 어머니께 가지 못하는 주말이 늘어났습니다. 여보, 이번 주도 못 가요? 미나가 물었어요. 도윤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이번 주만 넘기면 좀 여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 주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지났어요. 요양원에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김도윤 씨, 어머님이 오늘 많이 찾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꼭 갈게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도윤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오랜만에 회사 일정이 없는 주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평으로 향했어요. 요양원에 도착해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나 도윤이에요. 아들. 도윤이? 우리 도윤이는 아직 어린데. 어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증상이 좀 진행됐어요. 최근 기억부터 잊어가고 계세요. 도윤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빼려고 하셨어요. 누구세요, 당신? 엄마, 저예요. 아들 도윤이. 도윤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도윤이는 학교 갔어요. 저녁에 나와요. 도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위로했어요. 어르신들이 다 그러세요. 시간이 지나면 또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요. 1시간쯤 있다가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 갈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도윤은 천천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자주 못 와서 그런 거죠?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도윤은 요양원에 가는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1년 동안 도윤이 요양원을 찾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매번 다짐했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전화번호는 휴대폰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전화를 거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윤은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에 중요한 고객사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자료를 점검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양평 요양원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도윤 씨, 저 요양원 간호사입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이 위독하세요. 급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도윤은 서둘러 회의실을 나왔어요. 팀장에게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 말하고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막혔어요. 도윤은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옆 차선으로 차들을 피해가며 속도를 냈어요. 빨리 가야 했습니다. 제발 늦지 않기를 바라며 달렸죠.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지금 가고 있어요. 중얼거리며 운전대를 잡았어요. 평소 1시간 반 걸리는 길을 1시간 만에 달렸습니다. 요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어들어갔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복도 끝을 가리켰어요. 2층 침실이에요. 빨리 가세요. 도윤은 복도를 달렸습니다. 신발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어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약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죠. 옆에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서 계셨습니다. 엄마. 도윤은 침대 옆으로 달려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심장이 약해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나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분명 도윤을 보고 계셨습니다. 도윤아. 작은 목소리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도윤은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 잘 컸다.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 엄마는 이제 편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호흡이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도윤은 울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어머님. 간호사가 급히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시계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후 4시 20분 임종하셨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도윤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손이었어요. 엄마, 엄마. 도윤은 계속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방을 나갔고 의사 선생님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윤은 홀로 어머니 곁에 남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어요.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미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갈게요. 거기 있어요. 미나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도윤은 여전히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도윤을 안아줬어요. 이제 가요. 장례 준비해야 해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도윤은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시내에 마련했어요. 조촐한 규모였습니다. 문상객은 많지 않았어요. 친척 몇 명과 도윤의 회사 동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문상객들이 조문을 했어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들렸지만 도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발인이 있었어요. 영구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윤은 차 안에서 영정 사진을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출근하고 약속하고 웃고 떠들고 있었죠. 하지만 도윤에게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했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도윤은 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네요. 목이 메어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미나가 도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어요. 작은 함안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너무나 가벼웠어요. 평생을 살아온 무게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에 모셨어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위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히 쉬세요. 도윤이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날 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나가 옆에 앉았어요. 그래도 편하게 가셔서 다행이에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미나를 쳐다봤어요. 다행이라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래 고생 안 하시고 다행인 게 어디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너 잘 컸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흘렸어요. 베개가 젖도록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회사에 복직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켰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대했어요. 과장님, 힘내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위로의 말들이 들렸지만 도윤의 마음에는 닿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소파는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예전에는 5이었는데 이제는 4이었습니다.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아빠, 밥 드세요. 딸 수진이가 말했어요. 도윤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반찬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많이 드세요. 기운 차려야죠.
미나가 국을 더 떠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미나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누구시죠? 박영희님 관련해서 왔습니다. 도윤은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저는 법무법인에서 나온 변호사입니다. 박영희님의 유언 집행을 맡고 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유언이라니요. 엄마가 유언을? 네,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윤은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미나도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영희님께서 치매 초기에 법무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정식으로 공증받은 문서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뜯어 안을 확인했어요. 노란색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글씨가 조금 흔들렸지만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너에게 집 대신 용서를 남긴다. 단 한 줄이었어요. 도윤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나가 물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재산을 아드님께 상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입니다. 재산이요? 엄마한테 무슨 재산이 있었어요? 도윤이 물었어요.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된 예금 통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통장 사본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도윤과 미나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7억 3천만 원. 7억? 이게 맞나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확합니다. 어르신께서 오랜 시간 모으신 돈입니다. 도윤은 통장 내역을 자세히 봤어요. 입금 내역이 일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매달 6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도윤이 대학생이었을 때부터 시작된 입금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예요? 약 25년 전부터입니다. 어르신께서 식당에서 일하시며 매달 조금씩 모으셨습니다. 미나가 입을 가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 힘든 식당 일하시면서 이렇게?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모란을 보시면 어르신께서 직접 적어두신 내용이 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통장 메모란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박각, 내가 먹여야 내 아들이니까.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식당에서 일하시며 번 돈을 고스란히 아들을 위해 모아두셨던 거예요. 엄마. 도윤은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미나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어르신께서 이 돈을 아드님 학자금으로 쓰시려고 모으셨다가 아드님이 장학금을 받고 취직도 잘하시니까 그냥 계속 저축하신 겁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함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작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유언 집행은 완료됐습니다. 통장은 다음 주 중으로 명예 이전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도윤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가 변호사를 배웅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도윤은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종이가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펼쳤어요. 도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너한테 짐이 됐지? 엄마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회사 일도 바쁜데 엄마까지 돌봐야 했으니까. 요양원에 보낸 거 절대 미워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내가 그 결정 내리느라 얼마나 괴로웠을지 엄마는 다 알아. 엄마가 요양원에서 지낸 시간은 생각보다 평온했어. 친구도 생기고 밥도 잘 먹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내가 자주 오지 않아도 이해해. 너도 내 삶이 있잖니. 엄마는 그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이 돈은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너 대학 다닐 때부터 식당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모았어. 내가 결혼하고 애들 낳고 하니까 쓸 기회가 없었지. 이제 너한테 주고 싶구나. 내가 힘들 때 쓰고 애들 학자금으로도 쓰고 내 꿈을 위해서도 써. 도윤아, 엄마가 제일 바라는 건 내가 너 자신을 용서하는 거야. 엄마를 제대로 못 돌봤다고 자책하지 마. 너는 충분히 좋은 아들이었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도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나 이제야 알아요. 내가 엄마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미나가 다가와 도윤을 안아줬습니다. 엄마는 평생 나만 생각하셨어요. 내가 뭘 해드렸다고. 가슴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쌓였던 죄책감, 후회,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미나는 아무 말 없이 도윤을 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편지와 통장 사본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아직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어머니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책상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렸을 적 도윤과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도윤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죠. 엄마, 저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우셨는지. 도윤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책상 위에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수첩을 펼쳤어요. 어머니의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회사 승진했다고 했지? 기쁘다. 오늘 도윤이 전화했어. 목소리 들으니 좋았어. 도윤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메모들을 읽으며 도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아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도윤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내가 버린 건 엄마가 아니라 나였어요. 엄마가 주신 사랑을 몰라봤던 거예요. 창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윤은 유언장을 다시 펼쳤어요. 도윤아, 엄마는 너에게 집 대신 용서를 남긴다. 그 문장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어머니는 도윤이 스스로를 용서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자책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며칠 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일찍 일어나 양평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계시던 요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남은 짐을 정리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하니 원장님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님 방 그대로 두었어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원장님을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익숙한 길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창가에 놓인 화분, 벽에 걸린 작은 시계, 그리고 침대맡 서랍. 도윤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안경, 손수건, 그리고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사진첩을 꺼내 펼쳤어요. 어린 시절 도윤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운동회, 생일 파티. 어머니는 이 사진들을 요양원까지 가져오셨던 거예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이 사진들만은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도윤은 사진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이 그 사진첩을 자주 보셨어요. 뒤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주시던 김 간호사였어요. 매일 저녁이면 사진첩을 꺼내서 한참 동안 보셨죠. 그러면서 웃으시기도 하고 가끔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어요. 그랬어요? 네, 어머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도윤이 곧 올 거라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간호사의 말에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자주 못 찾아뵈서. 아니에요. 어머님은 이해하고 계셨어요. 아드님이 바쁜 거 아시니까 괜찮다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님께 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간호사는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녹음기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녹음기였어요. 이게 어머님 방에서 나왔어요. 혹시 들어보실래요? 도윤은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아, 요양원 밥은 맛이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녹음기를 귀에 가까이 댔습니다. 그래도 여긴 따뜻해. 사람들이 친절하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잘해주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윤아, 엄마 말 잘 들어. 내가 나 버린 거 아니야.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내가 나 살렸어. 너도 힘들었을 텐데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너 이해해.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있는데 자주 오기 힘들지.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엄마는 그냥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그것만 봐라. 너무 미안해하지 마. 엄마는 정말 괜찮으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녹음기를 꼭 쥐고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도윤은 울었어요. 김 간호사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혼자 남아 있었어요.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또 들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대 위에 남은 짐을 정리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작은 인형 하나. 어머니가 아끼시던 물건들이었습니다. 모든 짐을 박스에 담았어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 이렇게 작은 박스 하나에 담길 수 있다는 게 슬펐어요.
방을 나서기 전에 도윤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앉아 계시던 자리였어요.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가을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이 풍경을 참 좋아하셨어요. 옆에서 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앉아서 꽃 보시는 걸 좋아하셨죠? 그러면서 아드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요? 어렸을 때 이야기요. 도윤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던 일, 처음 자전거 탔던 일, 대학 입학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도윤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는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아들에 대한 사랑만은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신이 맑으실 때였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도윤이가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요. 그리고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도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어머니 잘 돌봐주셔서. 아니에요. 어머님이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저희도 많이 그리워할 거예요. 도윤은 박스를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른 어르신들이 보였어요. 어머니처럼 창가에 앉아 계신 분, 복도를 천천히 걷고 계신 분, 모두 누군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문득 도윤은 멈춰 섰어요. 그리고 복도 끝에 계신 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혼자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어머니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아팠어요. 저분도 가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자식들이 바빠서 오지 못하는 걸까요? 현관에서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님 좋은 분이셨습니다. 많이 그리워할 거예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도윤은 인사를 하고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3층 창문에서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던 방의 창문이었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박스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 어머니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도 함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녹음기를 다시 틀었습니다. 차 안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도윤아, 엄마는 너 이해해. 그 목소리를 들으며 도윤은 운전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도윤은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남긴 것들을 이제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용서라는 선물을, 이해라는 위로를, 그리고 사랑이라는 유산을요. 엄마, 이제 제가 기억할게요. 엄마 대신 제가 다 기억할게요.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휴게소에 잠시 들렀어요.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7억 3천만 원, 그 돈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히 다가왔어요.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땀과 사랑이 담긴 시간이었어요.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매달 모아온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삶이었어요. 도윤은 혼잣말을 했어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다시 올라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는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앞으로 도윤의 삶을 이끌어갈 거예요. 그날 밤 도윤은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미나와 아이들이 소파에 앉았어요. 도윤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수진이와 민준이가 아빠를 쳐다봤어요.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큰 선물을 남기셨어. 돈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걸 남기셨어. 뭔데요, 아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할머니 목소리야. 한번 들어볼래? 도윤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나도 눈물을 닦으며 듣고 있었어요. 녹음이 끝나자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목소리 좋다. 응, 할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아빠에게 다가왔어요. 아빠,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빠도 보고 싶어. 많이. 도윤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민준이도 다가와 아빠를 안았어요. 네 식구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말했어요. 아빠가 결정한 게 있어. 회사 그만둘 거야. 미나가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요? 엄마가 남겨주신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 할 건데요?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려고. 요양원 봉사부터 시작할게. 그게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응. 엄마를 제대로 못 돌본 게 너무 후회돼. 이제라도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고 싶어. 미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 도윤은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팀장이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요.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봉사활동을 할 겁니다. 팀장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 달 뒤 도윤은 양평 요양원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가족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봉사자로 온 거였어요. 정말 여기서 일하시려고요? 원장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같은 분이 요양원 봉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엄마가 여기 계실 때 제대로 못 해드렸어요. 이제라도 다른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은 도윤의 진심을 느꼈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에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처음 맡은 일은 식사 준비를 돕는 거였습니다. 어르신들 식판 준비해 주세요.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이 말했어요. 도윤은 식판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밥을 담고 국을 담고 반찬을 올렸어요. 식당으로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들어오셨습니다. 도윤은 식판을 나르며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 진지 드세요.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으셨어요. 그중 한 분이 도윤을 유심히 쳐다보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여기서 뭐하나? 봉사하러 왔습니다. 봉사? 요즘 젊은이가 이런 데서 봉사를 해? 네, 제 어머니도 여기 계셨거든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도왔어요. 그 다음에는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며 도윤은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이 복도를 걸으셨구나. 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셨구나. 오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할머니가 도윤에게 말을 걸었어요. 젊은이, 이리 와서 앉아봐. 도윤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너처럼 생겼어. 키도 비슷하고. 그러세요? 아드님이 자주 오세요? 아니, 바빠서 못 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애가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 됐지.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도 똑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할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릴게요. 그래, 그럼 고맙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도윤도 따라 웃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요양원에 나갔어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도왔습니다. 산책도 함께하고 노래도 같이 불렀어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 효자야. 아니에요. 저는 효자가 아니었어요. 아니야, 지금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잖아. 그게 효도야. 도윤은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자네 어머니 분명 자랑스러워 할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도윤은 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녹음기를 켰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도윤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도윤은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목까지 살게요. 후회 없이 살게요. 바람이 도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잘하고 있어, 우리 아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도 웃었어요.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용서를 받아들였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요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도윤은 어르신들의 이름을 하나씩 외웠어요. 좋아하시는 음식도 알게 됐고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시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박영희 어르신, 식사하실게요. 도윤은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다른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매일 한 번씩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그리워했어요. 어르신들은 도윤을 좋아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정성껏 돌봐준다며 고마워했어요. 도윤도 어르신들이 좋았습니다. 그분들을 돌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도윤은 여전히 매일 요양원에 나갔습니다. 눈이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빠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원장님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 정식으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급여도 드리고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일 자체가 제게는 보상이에요. 엄마한테 못해드린 걸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요. 원장님은 도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매일 요양원에 나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봉사자가 아니라 이곳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8챕터.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도윤은 식당에서 식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박영희 어르신, 식사하실게요.
도윤이 말했어요. 어르신들은 웃으며 받아주셨습니다. 도윤은 매일 이렇게 어머니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한 중년 남자가 복도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윤은 수건으로 손을 닦고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제 이름도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도윤은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겪었던 일이었으니까요. 많이 힘드시죠?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제 어머니가 저를 보고 누구냐고 물으시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그 옆에 앉았어요. 제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마지막 1년 동안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가 많았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도망쳤어요. 자주 못 찾아뵙고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죠. 그게 제일 후회돼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사랑은 남아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남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힘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세요? 봉사하고 있어요. 제 어머니도 여기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남자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자주 오세요.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남자가 떠나고 도윤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도윤이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입소한 지 한 달 된 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아들 기다리고 있어. 오늘 온다고 했거든.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3달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걸요. 할머니,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고마워. 넌 참 착하구나. 도윤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너처럼 자주 와줬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똑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미나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힘들었어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히려 보람 있었어. 한 분 아들분을 만났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당신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엄마가 바꿔주신 거예요. 엄마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도윤은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웃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보냈어요. 어르신들이 엄마 이름 부를 때마다 기뻐하세요. 도윤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요즘도 가끔 어머니 목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도윤아, 엄마는 너 이해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요양원에 갔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김 선생님, 잠깐만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제안이 하나 있어요. 원장님은 도윤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라는 손짓을 하며 말을 이었어요. 김 선생님이 여기서 일하신 지 1년이 넘었잖아요. 어르신들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어요. 저희 요양원에서 정식으로 치매 케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담당해 주시면 어떨까요?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저요?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요. 전문 지식은 교육받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선생님처럼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대하는 분이 필요해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도윤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 이제 정식으로 요양원에서 일하게 됐어. 치매 어르신들 케어 프로그램을 맡게 됐어. 아빠 대단해요. 수진이가 박수를 쳤어요. 민준이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여보, 정말 잘 됐네요.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 찾은 것 같아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환하게 웃었어요. 응, 이제야 내 길을 찾은 것 같아. 엄마가 인도해 주신 길이야.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치매 케어 교육을 받으며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회상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그림도 그렸어요. 이 사진 보세요, 할머니. 젊으셨을 때 사진이죠? 그래, 이게 내가 25살 때야. 참 예뻤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정말 예쁘세요. 이때 뭐 하고 계셨어요? 선생님이었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지.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도윤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정리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사람 취급해줘서. 여기 오기 전에는 집에서 짐처럼 느껴졌거든. 근데 여기 와서 선생님 만나고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윤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배우고 있어요. 어르신들한테서요. 선생님, 어머니 복 많이 받으셨겠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복 받은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도윤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살고 있어요. 바람이 도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그 마음, 이제 이자로 갚아갈게요. 매일매일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릴게요. 하늘 끝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도윤아, 내 밥 식겠다.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다른 분들 밥 챙겨드릴게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별이 더 밝게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요양원 정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을 비추고 있었어요. 도윤은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니 어르신들이 보였어요. 복도를 걷고 계신 분, 창가에 앉아 계신 분.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어르신들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도윤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박영희 어르신, 오늘도 함께 할게요. 도윤은 조용히 말하며 식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하루, 후회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도윤은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용서를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도윤은 이제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기억을 잃어도 사랑만은 남습니다. 도윤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진짜 버린 건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용기였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7억 3천만 원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고 그 시간 속에는 내 밥 씻겠다는 따뜻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후회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곳에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눈물꽃길이었습니다.